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그 수 2에서 나왔던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수열을 설명을 할 때도, 수열 수업을 선생님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열 이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맥락이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열이 좀 함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물론 뭐 맥락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지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의 집합이 다른 건데, 수열이라는 것은 정의역이라는 것이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를 수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의 집합이 실수 전체로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보면, an을 2n 플러스 1이라고 해놓는 것과 그 다음에 fx를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부를 때 우리는 일반항, n번째 항 일반항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거를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일이 되어지는데, 둘의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지.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도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수열도 함수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A1 하게 되면 3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 5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값을 도출해내고, 어떠한 특정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열이 걸 함수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도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5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열과 함수는 결국은 맥락 자체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극한에 있어서도의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 동일한 모습을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즉 여기는 수열의 극한에서 하자는 얘기는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다가 수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관찰을 해보자라고 하는 파트인 거니까, 기본 베이스 자체는 함수의 극한과 내용 자체가 뭐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의 내용은 가볍게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아는 부분, 즉 함수의 극한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좀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는 학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본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1-1번인데, 네,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같기 때문이야.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n이 무한히 갈 때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수함수가 나오게 되면, 분수식 나오게 되면은 위아래 차수 관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위아래 차수가 동차식일 경우에는 계수비에 수렴한다, 즉 최고차의 계수비에 수렴한다라고 해가지고, 위에가 지금 n이차, 분모도 n이차, 분자도 n이차이기 때문에 그 최고차의 계수비인 3분의 2에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무한히 발생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0에 수렴하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식이 정리가 가능하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n분의 n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의 상황인데, 이때 이 진수는, 다시 요 분수는 위아래가 동차식인 관계로 1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의 수렴값이 1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얘는 수렴하는 값이 로그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진수가 1인 로그의 값은 0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기본 문제 1-2번인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수열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리마인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되어 있는 식이 그냥 함수식이 아니라 이렇게 수열로 작성되어 있는 식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의 n3승 플러스 2분의 자, 위에 겁니다. 그러면 저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3승 플러스 2분의 뭐가 되어지냐면 저걸 우리는 이렇게 쓰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분자는 공식이죠.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밑에는 n3승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정확히 전개는 안 하겠지만 3분의 1 n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식일 거예요. 자, n이 무한히 가는 상황이었고요. 위아래의 차수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럼 개수비에 수렴하니까 1분의 3분의 1이 되어지죠. 따라서 얘는 3분의 1이라는 수렴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 곱하기, 자, 지금 이 부분인데요. 1부터 n까지 더한 거예요. 그것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의, 자, 위에 겁니다. 위에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의 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공식이죠. k의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3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2분의 1 n 제곱에 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도 n 3차고요. 그러면 지금 분자가 3분의 1 n 3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테고요. 분모가 2분의 1 n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테니까 개수비에 수렴하게 되어서 3분의 2라는 수렴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인데요. 유리화해 주셔야 되겠죠. 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분모에도 n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분의 위에가 n 플러스 2 빼기 n이 되어지니까 2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차수가 밑에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얘는 무한분의 2가 되기 때문에 0에 수렴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같은 원리로 2번도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잡아주시고 분모에도 한 번 더 루트 n제곱 플러스 n을 만들어 주시면서 밑에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 분의 위에가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이 되니까 n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에는, 자, 얘는 1n 어쩌고 저쩌고예요. 거기에 1n이 더해지니까 분모가 2n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고요. 분자는 1n인 상황이죠. 그럼 위아래 동차 나왔으니까 개수비에 수렴해서 2분의 1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수렴값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상식이죠. 세 번째는 상식의 극한입니다. 마이너스 n세제곱 더하기 3n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무한히 가려는 것을 얘네들이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방향에 무한으로 발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얘는 그래프로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프라는 부분이 분명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에 무한으로 발산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4번인데요. 자, 이런 얘기였었죠. 어떤 얘기였냐면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부등식의 출현입니다.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부등호가 나왔고 극한값을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등호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샌드위치 정리를 떠올리셔서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n에다가 1씩 대입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n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n에 1을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2가 되어지고요. 2를 대입하면 2, 그리고 a2, 그리고 3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n까지 들어갔어요. an은 n 이렇게 되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 되겠죠. 자, 얘를 갖다가 지금 SN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SN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SN으로 만들어주려면 얘를 양변을 싹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변변변 다 더해주시면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a1부터 an까지 합은 우리가 s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은 초항 플러스 마랑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SN의 극한이 아니라 n제곱분의 SN의 극한입니다. SN의 극한이 아니라 n제곱분의 SN의 극한이니까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n제곱, n제곱,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관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리미트 n을 무한히,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이 친구가 개수비 2분의 1에 수렴하고요. 이 친구도 덩달아서 개수비 2분의 1에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것도 덩달아 2분의 1에 수렴하는 값을 가질 거야 라고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1-6번입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값을 정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낼 때 루트 a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b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해줘야 되니까 루트 a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bn 분의 루트 a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b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 마저 해주시면 루트 a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bn 분의 위에가 a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b제곱의 n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분자 계속 정리해주면 분자가 a 마이너스 b제곱의 n제곱 플러스 6n 이렇게 되어지고요. 밑에는 그대로 an제곱 플러스 bn으로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차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얘가 지금 8분의 3이라는 값에 뭐 한 상황이냐면 수렴이란 걸 한 상황입니다. 그럼 수렴했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동차식이었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밖으로 나오게 되면 루트 a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되고요. 여기도 지금 b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n 1차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볼 수 있냐면 1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라는 것은 분자라는 파트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2차항이 사라져야 되겠죠. 따라서 a equal b 제곱이 되어야지만 n1차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야지만 n 제곱이 사라지면서 1차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b 제곱이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사라지고요. 그럼 식이 루트 a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bn 분의 6n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a가 b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대신에 b제곱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밖으로 나오게 되면 b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 bn이 더해지니까 분모가 2b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고요. 위에가 6n 이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개수비에 수렴해야 되니까 2b분의 6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8분의 3이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이 8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b의 값은 8입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고요. b 값이 8이라는 얘기는 a 값도 8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b제곱이 64니까 a가 양수라고 했고요. 그래서 a도 얼마가 되냐면 8이 되고 b도 8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5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극한하고 이제 맞물렸던 부분. 다 똑같았던 얘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새로운 부분, 새롭게 우리가 알아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뒤에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가 뭐냐면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이제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여기까지는 학습했던 걸 그대로 또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4가 됐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2n-1에 보통 잘못하는 풀이가요, an이 4가 된 거야. 그래서 an이 2n-1 분의 4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의 극한이 4니까 얘가 4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아이를 갖다가 치환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n-1에 an이라는 부분을 치환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값이 an에 대한 테마잖아요. 구하려는 극한값이. 그러니까 an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n은 2n-1 분의 bn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n은 어쨌든 그러면 얘가 bn이 되면 이런 사실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bn이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의 bn은 4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를 봐주시면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씩 정리해 나가면, 첫 번째 1번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이에요. 근데 an은 얘란 말이지. 그러니까 2n-1 분의 bn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얘는 bn은 어디로 가냐면 4로 가죠. 그리고 2n-1은 무한히 가죠. 그러니까 얘는 0에 수렴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 곱하기입니다. 그럼 2n-1 곱하기 n 곱하기 bn입니다. 그럼 이 bn이라는 수열은 어디로 가냐면 4n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2n-1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얘는 개수비에 수렴하니까 2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2n-1 분의 n제곱 곱하기 제니까 n제곱 곱하기 bn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은 bn은 4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2n-1 분의 4n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분자가 더 큰 관계로 무한히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 워밍업 단계였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은 이제 함수의 극한과 별로 다를 부분이 없었던 이제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 함수의 극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등비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열 중에서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냐면 지수가 변수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수가 변수인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의 x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지수 함수가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 지수를 무한히 진행을 시켰을 때 그때의 극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극한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분명히 할 것은 이 극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극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발산과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발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에
수렴에만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수렴한다면 과연 언제 수렴할 수 있고 어떻게 수렴하게 되는지, 즉 어떤 값을 향해서 가게 되는지를 한번 학습을 해보자. 그게 이제 이 등비수열극한의 메인 테마가 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걸 한번 볼게요. 자, 2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지수를 무한히 보내보겠다 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무한히 커지게 되는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이 있고요. 한번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이 1이다. 이게 n축이라고 보고요. n이 1이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n이 만약에 2면 4가 되겠죠. n이 만약에 3이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n이 만약에 4면 저 위에 16으로 찍히겠죠. 즉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값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도 무한히 커지게 되고 양의 방향으로도 무한히 커지게 되는, 즉 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진동하면서 발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모습이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모두 무한히 커지게 되는 이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1의 n승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n을 무한히 키워봤자 어차피 1이 되어집니다. 얘는 그냥 변함이 없을 거고요. 1의 n승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변함이 없고, 리미트 n을 무한히 커지게 할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방금 전과 똑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진동, 결국 얘도 발산에 속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수렴은 아니기 때문에 진동의 발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2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2의 n승분의 1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얘는 n을 무한히 키우게 되면 얘는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무한분의 1이 되어지니까 0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게 되면 얘 또한 똑같습니다. 얘도 마이너스 2의 n승 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데 얘가 무한히 커져 나가요.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무한히 커져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의 1 해주시면 얘도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을 도식화해서 보게 되면 이런 거가 되겠죠. 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면은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다가 4분의 1 나왔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하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0을 향해 다가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관찰하려던 테마에 비추어서 한번 얘를 살펴보게 되면 수렴하는 상태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볼 게 없다. 배제. 얘도 배제. 그러면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요런 부분. 그리고 뭐 진동하는 상황도 배제. 그리고 요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할 것이다. 즉 수렴하는 상태에서의 언제 수렴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에 따라 달라졌냐면 여기 있는 밑에 따라 달라지게 됐는데, 즉 얘가 공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얘네들이 공비입니다. 그럼 수렴할 때 이 모습을 봤더니 언제 수렴하게 됐냐면 공비가 1일 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를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 공비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수렴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에 수렴하는 상황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비에 대한 조건으로 수렴이 결정이 된다. 우리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그게 영의 수렴을 할 때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만약에 어떤 등비 수열이 있는데 이런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요. 2분의 1,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2, 4, 8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초항이 0이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계속 0이 되어버리죠. 공비가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초항이 0인 수열은, 0인 등비 수열은 곱하기를 아무리 해나가도 그 다음번 항이 계속 0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초항이 0일 때도 분명히 이 수열은 0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즉 공비가 1인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 초항이 0인 상황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즉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리미트 등비 수열, 우리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면 A1에 R의 n-1승, 이것을 갖다 우린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죠.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낼 때, 키울 때 A1에 R의 n-1승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등비 수열의 극한을 보게 되면 이러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초항이 0인 경우에 수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1일 때 수렴할 수 있고요. 또한 동시에 공비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언제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초항이 0일 때 수렴하고요. 0이 아닌 경우에는 공비가 1일 때 수렴하고요. 1에 수렴하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이러한 하나의 성질이죠. 수렴 성질입니다. 수렴 성질. 이러한 수렴 성질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극한값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문제 좀 보시면 기본 문제 1-5번을 한번 볼 텐데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항식에서 분수함수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분의 1이다. 요러면 x의 세제곱분의 뭐 x 세제곱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얘는 0에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죠. x가 무한히 커져 나갈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3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3에 수렴한다 얘기했었고,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 나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무한히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게 뭐였냐면 차수를 관찰해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차수를 관찰해서 그 차수가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차식이면 개수비에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자 차수가 높으면 무한히 발산하고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0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를 속도라고 했죠. 증가하는 속도의 문제다.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얘보다 차수가 높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를 그대로 되살려서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 속도에 대한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2의 n승과 3의 n승과 5의 n승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의 속도는 분명하게 극명히 차이가 납니다. 지수함수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2의 n승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2의 n승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3의 n승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5의 n승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즉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밑이 클수록 증가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음을. 자, 이 친구를 지금 보시게 되면 어차피 루트가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토막이 나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은 여기서 크게 작용을 못 합니다. 루트가 되면은 뭐 루트 4 해봤자 4, 9 이렇게 커져봤자 얘는 계속적으로 3 되고 2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속도 자체가 빠를 수가 없다는 얘기지. 루트가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는 위와 아래의 속도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왜냐면 2의 n승이 무한히 보내는데 큰 일조를 했을 거고 얘가 무한히 커지는데 일조한 건 2의 n승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누가 제일 역할을 많이 할 거냐면 5의 n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5의 n승이. 즉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가 커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모의 속도가 분자의 속도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지지만 얘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고 마이너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방향에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무한히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같기 때문에 그리고 분모가 분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분모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는 밑에가 무한히 가고 위에는 가만히 있는 모습이 돼서 얘는 몇에 수렴할 수 있냐면 0에 수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얘는 마이너스 방향에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같기 때문에 얘와 얘의 앞에 있는 개수의 비를 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1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풀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아래를 얘로 나눠줍니다. 그럼 나눠주면 1분의 2의 n승 분의 루트 3의 n승 플러스 1이 되어지는데 이때 n을 무한히 키우면 얘가 0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1분의 1이 돼서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5의 n승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위아래를 5의 n승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5의 n승으로 나눠주면 5분의 3의 n승이 되어지고요. 위에는 2의 2n승은 4의 n승입니다.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3의 n승입니다. 5의 n승으로 나누니까 5분의 4의 n승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의 n승의 3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즉 공비가 1보다 작으면 0에 수렴하고요. n 무한히 키웠을 때 0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게 되니까 얘는 결국은 0에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 있죠. 2번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 5의 n승 플러스 3의 n승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의 n 더하기 1승 플러스 2의 n승 요런 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분모 분자가 둘 다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됐고요. 속도도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 5의 n승 플러스 3의 n승 분의 자 5의 n 플러스 1승은 5 곱하기 5의 n승 플러스 2의 n승이 되어집니다. 아까 여기서 했던 개수비에 대한 얘기였죠. 지금 위아래 속도가 똑같아요. 5의 n승 5의 n승 근데 얘는 개수가 1입니다. 여기는 5고요. 그러면 개수비에 수렴하게 되니까 얘는 얼마에 수렴하냐면 5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에서 그 극한값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기초적이고 얘는 기초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자동화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건 이거죠. 자동으로 될 수 있는 내가 무언가가 만들어져야만,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주 나오고 항상 우리 어린이들이 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짚어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동이라고 선생님이 꼭 얘기하는 부분들을.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x의 n승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에 극한을 관찰할 예정.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까지는 공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공비를 알 수 없는 상황. 공비 역시 미지수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공비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수렴하는 상태에 대한 관심이었고요. 그러면 공비를 모르기 때문에 공비에 대한 분류가 필요함. 결국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를 것이고, 공비가 1일 때 다를 것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의 공비는 얘죠. x죠. 그래서 얘네가 달라질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걔는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x의 n승은 0에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의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x의 n승은 x가 1이면 공비가 1일 때는 1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한다고 얘기했었죠. 없었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아지거나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과 플러스 방향에 무한히 발산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내가 이런 경우라면 요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는가. 자, 일단 첫 번째, 위아래 지수가 다르니까 저 부분을 먼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승 플러스 1에 x 곱하기 x의 n승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위아래를 x의 n승으로 나눠볼 예정. 그래서 x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x의 n승분의 1 플러스 분의 x 곱하기 x의 n승이 이제 x가 되겠죠. 플러스 x의 n승분의 2x승 플러스 x의 n승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x의 n승이 공비가 이렇게 될 때는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남는 게 x만 남겠네요. 그래서 얘는 x가 되겠고, 가 아닌데 얘는 x의 n승으로 나누는, 잠시만, 미쳤어. 이게 아니라 x의 n, 이거 나눌 필요가 없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보면 되죠. x의 n승이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붙고요. 그 다음에 얘 0으로 가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남아있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죠. 따라서 이때의 함수가 극한값이 2x 플러스 1이 되어짐 이란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x의 n승이 1로 가니까 1로 가고 1로 가고, 그러면 2분의 x 1로 보내면 1 대입하면 4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2가 되어짐. 이때는 여전히 극한값 존재하지 않음. 이런 경우에는 무한히 커지게 되니까, 무한히 커질 경우에는 아까 했던 그거죠. 얘가 무한히 커지니까 위아래의 속도가 똑같고, 그럼 개수비에 수렴하게 됨. 따라서 여기가 1이 되어지니까 1분의 x가 돼서 이 경우에는 x가 되어짐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로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 이렇게 잡혀있는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가는, 얘는 1이 아니죠. 3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는 그래프, 그리고 x가 1일 때는 2가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 2인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예요. 그래서 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붙겠죠. 그리고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가서 붙을 거예요. 1,1을 지날 테니까.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상태냐면 1이 되는 상태의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고쳐놓고 바로바로 판단을 해서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라는 게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자동이라고 칭해 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여기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프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6번인데 비슷한 때만데요. 2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n승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판단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남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1인 상황에서는 1 되고 1 되고 1 되니까 0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0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경우에는 무한히 가고 무한히 커지죠. 그래서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지니까 개수비에 수렴하니까 1분의 r에 수렴하게 되어서 얘는 r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비에 따라 이렇게 극한값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얘도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만약에 어떤 수열, 자, 수열의 점화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n) 플러스 1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화 점화식이 있었어요. 자, 이 상황과 그 다음에 fx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이 함수의 정의역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정의역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요, a2는 2분의 1, 자, n이 1일 때입니다. 대입하면 a1 플러스 1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a3은 2분의 1 a2 플러스 2가 되어지고요. n이 3일 때 a4는 2분의 1 a3 플러스 2는 뭐야? 1이 되어지죠.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자, 그러면 a2가 이 친구죠. 그럼 a2 대신에 얘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2분의 1 원래 있었고요. 2분의 1 a1 플러스 1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붙겠죠. 그럼 얘가 a3이죠. a3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온 값이 다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a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자, 지금 이 점화식에 따르면 나온 값이 또 들어가고 나온 값이 또 들어가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이 함수식에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a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A1 더하기 1이 되어집니다. A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A2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2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 A2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나온 값이 다시 들어가는 구조예요. 나온 값이 또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지니까 얘가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우린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함수의 합성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A2는 FA1이 다시 들어가는 구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F2라고 칭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함수의 합성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합성함수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럼 그 합성함수의 상황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저 상황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관찰하게 되면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원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는 지금 1이 되겠고 요 직선은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 되어질 겁니다. 자, A1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A1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고 A1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나온 값이 생기겠죠. 그 값이 A2가 되어집니다. 그럼 A2와 포지션이 똑같은 걸 찾으려면 여기서 yx 타고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가 A2라는 포지션이 되어져요. 그러면 A2가 다시 들어가면 A3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A3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다시 얘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 쭉 오게 되면 얘가 A3이 되어지고요. 다시 A3이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향해 가는 값이 어딜 향해 가게 되냐면 요 값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쪽에서도 상황이 똑같아요. 만약에 얘가 들어갔어요. 그럼 나온 값이 얘죠. 걔가 다시 들어가야 되죠. 나온 값이. 그럼 얘를 타고 내려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다시 들어가요. 나오죠. 그게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타고 내려오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도 결국은 누굴 향해 가게 되냐면 이 교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시작해도 저 교점을 향해 가고요. 이쪽에서 시작을 해도 이 교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점의 액수화표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수렴하는 값이 된다는 얘기죠. 수렴값. 향해 다가가는 값이니까 어디서 출발해도 저 교점을 향해서 수렴하게 된다. 그럼 누구의 교점이냐면 2분의 1 x 플러스 1과 x의 교점이죠. 즉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향해서 다가가게 되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의 해를 구하면 얘는 분명 2가 될 거예요. 그럼 2를 향해 다가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것에 수렴하는 값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즉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요 상황을 그대로 저 아까 수열식에다가 놓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얘였던 거죠. 그러면 얘와 x와의 교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상황은 결국은 똑같이 만들어 보면 an은 2분의 1 an 플러스 1 여기의 교점, 즉 이것의 해가 수렴하는 값이 되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지. 즉 무슨 말씀이냐면 수열이라는 것이 n번째 항이 다가가는 목표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다가가는 목표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n 플러스 1이 향해 다가가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다가가는 목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앞의 항인 n항은 당연히 그 값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p를 향해 다가간다면 a n번째 항도
P를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내가 얘를 P라고 쓰게 되면 P는 2분의 1 P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AN 플러스 1번째 항도 P고 AN번째 항도 P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무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가가는 값은 결국 똑같을 거라고. 즉 AN번째 항이 P고 AN 플러스 1번째 항도 P야 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향해 가는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 무한 관점에서 그럼 이때의 P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가 나오게 되니까 이 나오는 P값 이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 수열에 수렴하는 값이 되어진다. 즉 여기서 요렇게 생긴 수열에 수렴하는 값은 이렇게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이라는 것은 누굴 향해 가게 돼 있냐면 2를 향해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렇게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점화식에 대한 부분이 주어졌을 때 알파 AN 플러스 베타라는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의 AN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얘는 누굴 향해 다가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때 어떻게 수렴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과 알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 할 때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는 수렴할 수 있고요. 또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0일 때 수렴할 수 있고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0이면 AN 플러스 1과 AN이 같아요 라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수렴할 수 있고요. 이때의 극한값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기다가 P, 여기다가 P를 대입하는 것으로서 우린 구할 수 있다. 즉 P는 알파 P 플러스 베타 이렇게 놓고 이 방정식의 근인 P값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얘의 수렴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렴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입니다. 요런 경우인 거죠. 기본 문제 1-8번 2번 보시면 리미트 AN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럼 수렴할 수 있죠. 그럼 얘한테 P, 얘한테 P 놓고서 P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P값이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얼마가 되냐면 몇에 수렴하게 되냐면 4에 수렴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화식들, 즉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즉 풀 수 있는 점화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극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AN이 0보다는 크고 AN분의 AN 플러스 1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뭐 얘는 0보다 큰 거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의 AN은 0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이게 3분의 1이 꼭 아니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얘를 이제 1부터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0 이렇게 되고요. A1분의 A2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죠. n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A2분의 A3 이렇게 되고 3분의 1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n에다 3을 대입하게 되면 A3분의 A4는 0부터 3분의 1까지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n-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이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그 다음에 n이 n-1일 때입니다. 즉 n-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도 0이 되고 얘는 an-1분의 an이 되어지고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을 모두 다 싹 다 곱해보겠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싹 다 곱하게 되면 0은 그냥 0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하게 되면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곱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서 AN-1분의 AN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이 1부터 2, 3에서 n-1개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 n-1승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약분을 해보면 얘가 약분이 쭉 되어지겠죠. 결국 얘의 모습은 0보다는 크고 A1분의 AN의 모습은 3분의 1에 n-1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양변에 A1을 곱해보면 0보다 커져요. AN이에요. A1 곱하기 3분의 1에 n-1승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죠. 자, 얘에 대한 극한을 보게 되면 얘한테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얘도 당연히 공비가 0과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에 수렴하게 되겠고요. 얘도 0으로 가게 되겠고,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0으로 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AN은 0에 수렴한다 라는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꼭 3분의 1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 얘가 샌드위치 정리를 통해서 0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친구가 여기서 공비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히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일 필요가 없는 게 0보다 클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 1까지 개입시키지 않아도 1보다만 작게 된다면, 요 친구가 1보다만 작게 된다면 요 극한값은 무조건 0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0으로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0으로 가게 되겠고,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를 통해서 얘도 0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라서 결국은 얘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즉 이 친구가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1보다만 작게 된다면 결국은 얘는 AN은 0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황만 나오게 되면 얘를 간단히 변형한 이런 상황으로 나올 수 있겠죠. n 더하기 1이 AN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요 표현과 요 표현은 같은 표현이죠. 양변에 AN 곱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 표현과 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또는 이런 표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때의 AN의 극한값은 0으로 향해 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이제 뭐 벌어질 수 있음을, 근데 물론 A1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는 있어요. A1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0으로 가는 상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늘상 0으로 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부터 다시 조정을 해볼게요. 0보다 크고 A1분의 AN이 1보다 작은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상황이죠. 양변에 A1을 곱해요. 그러면 AN 이렇게 되고 A1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누굴 향해 가는 것은 아니냐면 0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수렴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옳은 표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제에서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 an이 0이냐 이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어서 얘는 거짓 명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리미트 n이 0보다 무한히 갈 때 an이 수렴하는가에 대한 명제는 이건 참이 될 수 있다. 꼭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14번인데요. 이런 거죠. an은 0보다 크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1보다 작은 상황이죠. 즉 여기가 1보다 지금 작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 an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0으로 가게 되어 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은 0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얘에 대한 극한값이 되겠고 위아래 동차식이니까 개수비에 수렴해서 3분의 1에 수렴하게 됩니다. 라고 바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1-15번인데 10% 소금물 200g에서 50g을 버리고 물 40하고 소금을 10을 채워넣으니까 얘는 이걸 반복해서 계속 시행을 해요. n회 반복합니다. 반복해도 총량은 계속 200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총량은 결국 200이에요. 그러면 얘를 농도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Pn에 대한 얘기인데 Pn이라는 것은 n번째 시행이에요. 그럼 Pn번째를 Pn%라고 한대잖아. 그럼 Pn%에 몇 g이냐면 150g이 남아있는 거예요. 50g을 따라 버렸으니까 Pn% 곱하기 150이 되어지겠죠. 소금의 양이. 거기에다가 소금을 얼만큼을 더 집어넣냐면 10만큼을 더 집어넣겠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게 n번째 것에 대한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 되어집니다.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소금의 양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소금 10g이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총량은 얼마로 잡혀있냐면 200g으로 잡혀있는 거죠. 총량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도 40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분의 1로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 다시 몇을 곱하게 되면 100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은 농도가 구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농도가 되냐면 n 플러스 1번째 것에 대한 농도가 구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됨. 따라서 얘를 풀어주게 되면 4분의 3 pn이 되겠죠. 얘는 4분의 3 pn 이렇게 되어지고 플러스 5가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P의 n 플러스 1이 되어져요.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아까 봤던 식이죠. 어떤 거였냐면은 a n 플러스 1은 알파의 an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때 알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때 얘한테 P를 대입해서 연립한 것으로서 수렴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구조가 되어진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P로 즉 4분의 3 P 플러스 5는 P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 P 값을 통해서 우리는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럼 구해보면 얼마가 될까? 4분의 1에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P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된다. 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Pn이라는 값은 20을 향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연습 문제 마지막 1-3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식에도 분명히 대소라는 게 존재한다고.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얘는 분명히 n제곱보다는 크고요. 그거보다 하나 큰 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을 것이란 얘기죠. 아니죠. 미쳤네요. n 플러스 미안합니다. 1의 제곱보다는 크고요. n 플러스 2에 대한 제곱보다는 작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죠? 얘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걔보다는 크고 n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한테 루트, 얘한테 루트, 얘한테 루트를 취해주시면 얘는 결국은 n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결국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는 n 더하기 2보다는 작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n 더하기 1점 몇몇몇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가 되어질 겁니다. 즉 얘의 정수 부분은 누가 되어지냐면 n 더하기 1이 되어지고요. 소수 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죠. 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된다 라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AN은 n 더하기 1이 되어지고 BN이라는 친구는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곱한 것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에 대한 극한을 볼 예정. 그럼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플러스 n 플러스 1을 위아래에 곱해주는 것으로서 한 번 곱해주고 한 번 나눠주는 것으로서 분수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를 유리화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극한을 보겠습니다. 마저 정리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져요. 그럼 이 부분은 전개해서 정리하면 1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1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이제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얘는 1n 어쩌고 저쩌고죠. 그럼 분자가 2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위에가 1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동차니까 개수비 수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모든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야 이제 급수도 하니까 다음 시간에 급수 부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